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2.4% 올라가서 끝났는데, 자, 여기서 뭐 강하게 뭐 치고 다시 12월 달에 하락했었던 부분을 다시 빠르게 회복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약간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정배열로 전환돼야 되는 그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정배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 시장의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24년도 말 이 뭐 11월 달, 12월 달 넘어오면서도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예요. 12월 달 오면서 우리가 한국 시장 얼마나 안 좋은 구간들을 많이 봐왔습니까? 근데 그럴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건 주도주는 정해져 있다. 주도주는 시장을 주도하는, 그리고 안정적인, 최소한 안 빠지는 시장, 제가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안 빠지는 시장입니다.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거. 그렇다 그래서 뭐 여기 딱 고정돼 가지고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게 아니라 등락은 하겠지만 더 이상 시장이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정도의 상황. 그러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무작정 3만 원 가요, 2만 원 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진짜 뭐 4만 원으로 빠지고 3만 원으로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환율이 1,600원, 1,700원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업종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2,200, 2,100, 정말 2,000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상황이 혼란스러워지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까? 이미 코스피는 PBR이라고 합니다. 장부가치, 북밸류예요. 장부가치가 0.8배 수준입니다. 1배 수준이었을 때 자산가치만큼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20%만큼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었어요. 12월 달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었던 게, 주도주, 시장이 이 꼬라지가 났는데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에서 정치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모두 다 반영을 했다. 삼성전자의 가격대를 보면 알 수 있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빠졌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미증시가 빠지는 건 경기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경기가 너무 좋아서 빠지는 거다. 고용지표가 딱 나오자마자 미증시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제가 어저께까지도 계속 제 지난 영상 봐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미증시는 이제 바닥이 나온다. 오늘 하루 더 빠지면 바닥입니다. 그리고 물가 지표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미국에서 물가가 위험 수위에 들어왔었던 건 21년과 22년도인데, 21년과 22년도에는 코로나 때 락다운을 시켰잖아요. 이때 공급단의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돈을 많이 풀어서, 그쵸? 기존에 해왔었던 양적 완화의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럴 것 같았으면 2010년 이후부터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어야 됩니다. 근데 10년을 넘게 양적 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지표는 크게 뭐 변동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장기 디플레이션 구간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때는 공급단의 문제도 있었고, 여기서 뭐가 이 문제가 발생했었던 거냐? 양적 완화는 금융권의 지원이 들어가면서 금융권에서 일반 사람들, 개인한테 돈이 나갈 때는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나가는 겁니까? 대출의 형태로 나가요. 근데 코로나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직접적으로 현금을 줬습니다. 그쵸? 강제적으로 움직임을 멈춰놨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공급단에 대한 문제와 맞물려서 물가가 점프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까지 버텨왔었던 종목군들 왜 해야 돼요? 미국 시장은 안정화가 되니까. 실제 지금 딱 이틀 3일 딱 지나니까 미증시 아주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2몇 프로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계속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경기 자체가 좋은데 물가가 안 올라갔어요. 그럼 이걸 합치면 뭐예요? 골디락스 장세가 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 시장에서 많이 빠진 종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없다.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떨어지는 건 안 나온다. 하지만 올라가는 것, 추세를 전환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왜? 삼성전자가 떨어진 이유가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성장성이 훼손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 반도체를 만약에 삼성전자 이제 안 떨어지니까 반도체 올라가겠지. 미국에서 반도체가 주도주니까 그럼 뭘 해요? 하이닉스, 그쵸? 하이닉스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 두산, 그리고 또 우리기술,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마지막까지 가격대를 지켜왔었던, 그리고 신고가를 먼저 가 두산, 그리고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 그쵸? 이게 재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사를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이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뭐 두산 스코다 파워가 뭐 체코 IPO 한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과 연결돼 있는 산업군이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보세요. 소형 원전 확대해야 원전 힘 받나?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미국과 연결. 자, 여기서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전이 왜 주목받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자, 내용 잘 보세요. 트럼프는 화석연료를 계속 떼우자고 이야기를 하죠. 왜 할까요? 싸니까. 그쵸? 이거보다 더 싼 게 있겠죠. 그게 원전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에 뭐가 있죠? 전기 부족 사태가 있죠. 왜? AI 때문에. 근데 AI의 수요가 지속된다는 점. 그게 어디서 나와요? TSMC의 실적을 보면 나올 수 있죠. 그쵸? TSMC의 실적은 이 상황입니다. 작년 4분기 순이익 57% 급증, AI 칩 수요 덕분. AI 칩은 뭘 많이 먹어요? 전기를 많이 먹어요. 이런 부분들이 신형으로 바뀌면서 뭐가 돼요? 전기에 대한 수요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근데 이미 엔비디아의 GPU 러브레이스라고 하는데 4세대 GPU예요. 4세대 GPU로 인해서 미국은 전기 부족 사태를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3마일 섬 원자를 재가동시키는 작업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가 어디 쪽으로 들어가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뭘 해요? 테라파워. 아마존에서 원전에 대한 투자. 모두 뭐예요?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이런 쪽으로 투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AI 시대가 오니까. 그러면 설계는 어디에서 해요? 미국에서. 어디서? 뉴스케일 파워에서. 그럼 이런 부분들을 짓는 건 어디서 해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일부 파운드리화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식의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 그리고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한국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런 종목 장세는 꾸준하게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한국 시장이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었었던 게 24년 하반기였다면 이미 이런 가격적인 적용을 어디서 나왔어요? 삼성전자의 가격적인 반영으로 시장에 의한 하락세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리고 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리를 딱 잡는 지금과 같은 구간일 때 우리 기술은 시세 구간을 먼저 딱 치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실시간 타점, 종목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TSMC 실적 관련된 부분, 그래서 미증시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이거 제 지난 영상 봐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미증시가 떨어질 때 미증시 떨어지는 거 괜찮다고 이야기 드렸고, 물가지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제가 영상에서도 드렸고 소통방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는 미증시가 떨어지는데 겁낼 거 없다. 왜? 경기가 좋은데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금리에 대한 할인 적용을 먼저 받아왔었던 거를 다시 빼는 과정에서 조정이 들어온 거고, 그쵸? 고용이 좋은데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금리가 늦게 낮춰지더라도 어떤 부분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지표에 대한 걱정 말고 그냥 한국 시장에서 주도주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차 드려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 지금 12월 말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보면 24년 시장 종료됐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초대형 주도 멈춰있다.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다. 환율이 해결되어야 된다. 현재 환율 1474원, 지금은 1457원입니다. 높은 환율은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높아지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바이오, 조선,
화장품 원전은 1월달 종목 장세에서 영향을 주진 않는다. 시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오션 쭉 이렇게 보시면 자, 이 내용인데 하나오션 22% 수익 언제 1월 10일 날 지난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하나오션 쭉 보시면 5만 원대에 오늘 종가의 30% 물량만 매도하겠다. 40% 수익 중이다. 그렇죠? 장후 시간에 거래로 매도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을 두산 에너빌리티의 타점도 이번에 그쵸? 나옵니다. 이제 이미 준비 과정은 다 끝났고 미증시도 조정을 끝냈기 때문에 빠르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주식시장은 가격적인 부분이 먼저 반영된다는 걸 알고 있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자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입니다. 알테오제는 24년도에 주도주로 사실상 빼놓을 수 없죠. 신고가를 간 이후에 계속해서 시세를 왔습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그쵸?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30%대 수익 구간.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크진 않아요. 4%대 수익 구간. 체코 원전된 그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영을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럼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뭐예요? 미국의 시세입니다. 미국과 사업군이 연결돼 있는 종목군들을 했을 때 시세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력으로 살아날 수 없는 종목이었다면 시장이 엄청나게 빠지는 이 가격대에서 회복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12월 달 들어서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때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건 기다려라.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제 타점 나온다. 저점 잡으려고 하지 말고 단기간에 우리가 수익 구간 만들 수 있는 타점 잡는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린다. 그리고 먼저 사전에 나와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다. 그게 두산이나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이미 신고가 다시 만들어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한 거 방금 전에 보셨죠?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14%, 5%대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20%대, 8%대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수익 구간은 신고가 구간에서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신고가 주도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시킬 건가 이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이해를 했을 때 신고가 주도주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내용도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가격 중요하고요. 24년 말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종목 장세 나온다. 그리고 1월 달에 보세요. 트럼프 관세 계획 수정 관련된 내용들. 한국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 단 주도주는 제약, 조선, 화장품, 원전, 로봇까지 변동 없다. 지금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은 모두 이쪽입니다. 제약 오늘 엄청나게 올랐고요. 원전 바닥 잡혀가고 있고요. 조선 이미 하나오션에서 40%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이 남아있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